광주 교통방송 박수희의 하이브리드 라디오. 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채 규모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가계부채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가계부채에 포함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가계부채라 하면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부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계대출금,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함께 외상구매자금이 포함되죠. 우리 신용카드 금액 또는 할부금융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받는 가계대출금은 이제 주택을 담보하는 대출, 그리고 일반 대출로 구성되는데요. 주담보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이 한 58% 정도 차지합니다. 네. 자, 앞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가계부채가 1,867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3,6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국민 총생산, 즉 GDP 대비로 보면은 한 105%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OECD 평균이 한 58% 정도 되니까 한 2배 수준이고요.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스위스, 호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3위 수준이군요.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건전성은 이제 나은 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부채도 갖고 있지만 금융 자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이 한 2.1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이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의 이제 대출 비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위험 요인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고등금리 비율이 한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변동에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의 비율을 보면은 저희가 한 40%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번 돈의 5분의 2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가구가 3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엄청난데요. 예, 네. 예, 그렇고요. 또 연령층으로 보면은 20대, 30대 우리가 청년 차입주죠. 이분들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금년 2분기에 보니까 0.41%네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 2배로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 고통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 어쨌든 빚이잖아요. 빚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네,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환 불이행이 이제 나타나고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겠죠. 이게 아주 전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이제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 위기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비 여력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 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가계 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소비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가 현저히 나타난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요, 자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소득자에게 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소득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출 금액의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다주택 고소득층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중 매입하게 된다면은 계층 간의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네. 가계부채가 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네네. 무엇일까요? 예, 지금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은행의 가계 대출만 본다면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6조 원 한 달 동안 크게 증가를 좀 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네. 주담대 확대는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위해서 각종 수요 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죠. 이렇게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거래량이 이제 확대되는데 이제 따른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금년 1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소득 조건 없이 1인당 5억 원까지 4% 저리로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시중은행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를 했고요. 또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계 부채가 증가세로 반전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네. 부랴부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격 부채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생긴 현상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해서 대출 규제를 풀고 고금리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먼저 나서서 50년짜리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그러니까 다시 대출 고삐를 이제 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이제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는 이제 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내 부동산 가격은 아직 소득 대비 고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네. 따라서 가계 부채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에 정책에 무게를 두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합니다. 네. 이제 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부양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 또 수출 확대 등 전공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시간에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